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종일 눈과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올해 사실상 첫눈이 내렸는데 그게 117년 만에 11월 최대 폭설이었습니다. 게다가 강하고 무거운 눈이라 피해도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황, 위기경보 상태도 경기로 상향됐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내리고 있고 오늘 밤 더 내린다고 하는데 이미 쌓인 눈에 퇴근길 대란도 우려됩니다. 강남역에 나가 있는 김세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시민들 출근길도 험난했었거든요. 퇴근길은 어떻습니까? 잠시 소강 상태였던 눈발은 퇴근 시간이 되자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또 많은 눈이 예보돼 있는 만큼 시민들은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으로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지하철 승강장부터 계단 그리고 승강장 위층까지 지하철로 퇴근하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선 상황입니다. 아침 날씨를 보고서 오늘은 무조건 일찍 가서 일찍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6시 퇴근길을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도 험난한 퇴근길을 겪고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려고 모자를 쓰고 발을 구르는 시민들도 여럿 포착됐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오늘 아침 출근길 역시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많이 늦으신 건지 혹시 여쭤보고 싶어서요. 한 2, 30분 정도? 그 차량 고장이랑 폭설 때문에. 오늘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에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리며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1월에 내린 눈 중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입니다. 내일도 서울과 경기 북부, 인천 등에는 많게는 10cm, 경기 남부에는 20cm까지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내일 출근길도 미리미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정부가 내일까지 고속도로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다고요? 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까지도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며 고속도로 이용 자제를 당부했는데요. 고속도로 이용이 불가피하면 최고 속도의 50% 이하로 서행하고 차간 거리도 충분히 확보해 안전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도 오늘부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을 늘리고 시내버스도 평소 대비 운행 간격을 줄이는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기온까지 떨어지면서 주택가 이면 도로는 빈판길이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차 바퀴는 헛돌고 시민들 종종 걸음으로 걸어도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홍제동 주택가 이면도로 트럭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눈길 위를 엉금엉금 내려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 바퀴는 돌지 않는데도 쌓인 눈 때문에 차는 저절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바로 앞은 차량들이 수시로 다니는 도로. 앞으로 나가려 해도 눈 속에서 바퀴가 한참을 헛돌고 난 뒤에야 차량이 움직입니다. 이태원에 있는 또 다른 이면도로에서도 SUV 차량이 바퀴는 돌지 않는 채로 빙판길을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주택이 몰려있는 이태원 골목입니다. 겉보기에는 눈이 녹은 것 같지만 살얼음이 얼어있고 도로 경사도 급해서 발을 내디디기 힘들 만큼 미끄럽습니다. 위험해. 눈이 좀 많이 오면 여기 마을 버스가 아예 여기까지는 운행을 안 해요. 큰 길에서. 네, 미끄러운 게 뭐 굉장히 심하죠. 출근길 시민들도 행여 미끄러져 넘어질까 봐 손잡이를 잡고 한 명씩 차례대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눈이 오면 빨리 녹게 하려고 도로 밑에 열선이 깔린 도로조차 밤새 내려앉은 폭설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유모차를 끌고 여기 언덕이라 가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유모차 갈 수가 없어. 이면도로 제설은 결국 주민들의 목. 눈을 쓸어내려 보지만 아무리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117년 만에 11월 눈폭탄에 주택가 이면도로는 하루 종일 눈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정부는 대설특보 지역의 경우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동원돼 차량들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맞은편에서도 부서진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낮 12시 20분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음성나들목 인근 양방향에서 눈길 사고가 났습니다. 평택 방향에선 화물차 등 24대의 차량이 연이어 사고를 냈고 맞은편에선 차량 6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들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 결빙 때문에 이제 제동불량으로 산발적인 충돌로 인해서 좀 정체가 됐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대형 트레일러가 넘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쏟아진 플라스틱 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전 8시 3분쯤 익산 장수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트레일러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이송됐고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화학물질 1,600리터가 누출돼 긴급 방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난장판이었죠. 난장판이라 지금 진공차 와가지고 그 바닥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오전 5시 10분쯤엔 2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2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사고 직후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인천대교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이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국도와 고속도로 등에선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공사장 보행자 통로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행인을 덮쳤습니다. 전국에서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무너져버린 보행자 통로를 살펴봅니다. 통로 덮개 위에는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6분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 보행자 통로에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철제 기둥을 세워서 만들어둔 통행로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쌓이고 그 무게를 못 이겼는지 지금은 이렇게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올라가서 애들도 좀 이제 밑에 다니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오늘 또 특히나 눈이 오니까 더 밑으로 갔을 텐데. 이 사고로 행인 3명이 다쳤는데 여성 부상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지금은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눈길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지며 멈춰섭니다. 뒤따르던 25톤 덤프트럭이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승용차는 계속 도로 위에서 돌고 뒤따르던 다른 차량과 결국 충돌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NSC가 미끄러져서 돌아서 정차를 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차들이 와서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8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중상자 2명 포함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경기 양평에서는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한 간이 차고지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제설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방금 보셨지만 이번 눈이 더 위험한 이유, 습설, 그러니까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기 때문입니다. 하룻밤새 서울에 20cm가 쌓인 곳도 있다 보니 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가로수들이 많았습니다. 쓰러지면서 사고도 많이 났고요. 강보인 기자입니다. 담장이로 쓰러진 전봇대 위에 흰 눈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전깃줄은 끊어져 버렸고 전봇대 일부는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전력회사 관계자들은 꺾어진 나뭇가지를 톱질을 해서 잘라냅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서울 성북동 중국 대사관저 근처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밤새 쌓인 눈무게를 못 이기고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전봇대를 덮친 겁니다. 거대한 소나무 위로 전선이 늘어진 채 걸려 있습니다. 소나무가 전선을 덮치고 그 여파로 전봇대까지 쓰러지면서 이렇게 도로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전선과 전봇대가 망가지면서 일대 170여 가구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무슨 큰 굉음 같은 소리가 났고요. 그리고 정전이 됐어요. 지금 뭐 전현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서울 대학로에서도 눈 쌓인 가로수 가지가 부러져 전선을 덮쳤습니다. 전선과 연결된 보행자 신호등까지 줄줄이 쓰러지면서
인근 도로 한 개 차로와 보행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이번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이라 마른 눈인 건설 대비 최대 3배나 무겁습니다. 쉽게 뭉쳐져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조금만 쌓여도 구조물 붕괴로 이어지는 만큼 오늘 밤에도 추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전국 공항도 폭설로 결항과 지연이 잇따르면서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400편 넘는 항공기가 예정된 시각에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터미널 대합실 의자에는 승객들로 빈자리가 없습니다. 전광판 앞에서 자신의 항공편을 초조하게 확인합니다. 서울 김포공항이 눈이 많이 와서 그랬다 그러는 그래서 집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대구표를 끊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폭설이 내리면서 전국공항 국내외 항공편이 줄줄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도 하루 종일 비상에 걸렸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항공기 날개 위로 제빙액을 쉴 새 없이 뿌립니다. 항공기 수십 대는 제때 출발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전광판에는 시간이 갈수록 결항과 지연 항공편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공항을 찾은 승객들은 몇 시간째 대기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야 되는 송도 1시 5분이 30분으로 지연되더니 뭐 2시에 되더니 아예 없어지고 마닐라 같은 거. 신혼여행을 떠나는 승객은 결항 소식에 기약 없이 공항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울산역에서 10시에 출발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하필 신혼여행이라 가지고 지금 무작정 결항됐대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오후 5시 기준 인천공항을 포함해 전국공항에서 149편이 결항되고 288편이 지연되는 등 모두 437편의 항공기가 제때 운항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더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 하늘길 차질은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11월 들어 서울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게 1907년 관측 이래 최대 117년 만이라는데요. 기상청도 예상하지 못한 폭설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얼마나 더 올지 김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왕산과 북악산 경복궁까지 해질녘 모습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운치를 더합니다. 오후 들어 그쳤지만 새벽부터 오전 내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폭설이 내렸고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도 하얀 철갑을 둘러야 했습니다. 오늘 서울에 내린 눈은 18cm, 관악은 무려 27.5cm, 성북과 강북도 20cm 넘게 쌓였습니다. 11월에 내린 눈으로는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7년 만에 최대 폭설입니다. 어제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에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새 이틀치 예보보다 2~3배 많은 눈이 내린 겁니다. 예상 못한 눈폭탄에 당황한 건 시민들입니다.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오면 이제 운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예측과 다를 때 조금 많이 당황스럽긴 한 것 같아요. 눈이 오는 거 말고도 비가 오거나 예상해서 보도를 해줘도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기상청 관계자는 그동안 11월에 10cm 이상 눈이 쌓인 적이 없었다며 생각할 수 있는 한계치에서 예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구름 영상을 보면 서에서 동으로 한반도를 길게 관통합니다.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수분을 예상보다 많이 머금은 데다 2개의 고기압 사이 좁은 통로를 지나며 압축돼 많은 비를 뿌린 겁니다. 여기다 0도와 1도를 오가는 기온 속에 예상보다 추워져 비가 될 게 눈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첫눈 예보부터 체면국인 가운데 내일까지 많게는 20cm의 눈이 더 내립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선거 공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당 협조했지만 초유의 여당 압수수색 사태에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명태균, 김영선 씨 관련 자료 확보하셨나요? 오늘 어떤 내용들을 확보하셨을까요? 공천 관련 내용 확보하셨을까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오늘 하루 내내 국민의힘 당사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민의힘 기획조정국과 조직국으로 각각 공천심사 자료와 당무감사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갑작스런 압수수색 상황에 당내엔 긴장감이 감돌고 그걸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봅시다.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는지. 율사 출신 의원들이 당사와 의원회 간을 오가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공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임의 자료 제출 형식으로 앞서 검찰이 당에 공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당은 대외비인 만큼 영장을 발부받아 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수사에 응한다는 게 당 방침입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니 그 영장의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이 그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당무감사 자료는 제출했지만 공천 관련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오늘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확보하려 한 자료에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자료 외에도 2022년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당시 여당 정치인들의 공천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딜 향하고 있는 건지 김정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의 음성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의 김진태 현 강원지사 컷오프 결정을 명 씨가 뒤집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명 씨는 김 지사 말고도 박원수 경남지사 공천도 자신의 뜻이 반영된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태가 어제 요 왔잖아. 다 명 대표님 뜻대로 저도 되고 박한수도 되고. 검찰의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압수 대상 목록엔 이들 정치인 관련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명 씨에게 공천을 받으려 1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고령 군수 예비 후보자 관련 공천 자료도 압수 대상이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출마해 당선됐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구 7곳의 공천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구속된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명 씨 등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3일 명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명 씨를 재판에 넘길 때 추가할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려는 겁니다. 명 씨는 오늘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을 계속할지를 따지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후원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자료는 오늘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와 사회부 남영주 기자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기자, 여당 출입하고 있는데 여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네, 과거 사례를 떠올려 보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시도로 떠들썩했던 적은 있는데 여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검찰이 당사에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는 소식을 전해지고 당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했는데요. 당사, 의원회관, 다시 당사 이렇게 하루 내내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좀 갑작스러웠지만 당이 생각보다는 협조적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검찰이 당에 공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당은 대외비인 자료를 그냥 줄 수 없다. 영장을 발부 받아와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온 것이죠. 한동훈 대표도 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협조 의사를 밝혔고요. 자, 남 기자,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아 와라 했고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그 영장 혐의가 뭡니까? 네, 현재 구속돼 수사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알려졌는데요.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한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자료 확보가 목적입니다. 우선 당무 감사 자료가 있는 국민의힘 당산의 조직국을 압수수색했고요.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기획조정국에선 공천 자료 전반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폐기된 자료가 많아서 확보한 압수물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당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을 모두 지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방선거와 함께 7곳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지도보시는 7곳 공천자료 확보에 나섰고요. 핵심은 경남 창원 의창, 김영선 전 의원이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이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공천 지원을 대가로 김 전 의원과 7,600만 원가량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7곳 외에 남 기자, 지방선거 당시 공천 자료도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네, 언론에서 제기된 공천 개입 선거구 의혹의 선거구 대부분이 포함됐는데요. 명태균 씨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경남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경남지사 후보로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완수 경남지사 관련 공천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이었고요. 지방선거 때 컷오프가 되자 울면서 전화가 와 명 씨가 내가 살렸다고 언급했던 김진태 강원지사 관련 자료,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했던 경북 포항, 또 공천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예비후보자 지역구 공천 자료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까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까지 검찰이 들여다보는 겁니까? 현재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 3일 명태균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검찰은 그 전에 명 씨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요. 일단 명 씨를 기소할 때 포함한 혐의들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요, 압수수색 영장에 포항시장 그리고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이 포함된 것에 주목합니다. 이 지역 공천은 명태균 씨가 언급한 적은 없는데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언급한 곳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죠.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이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의원,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 또 분당갑 공천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을 줘야 한다고 대통령이 전해왔다고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결국 수사가 대통령 개입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당시 공천 책임자였던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오늘 관심을 모았던 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영장 내용에는 오 시장은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선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 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이 오 시장의 후원자가 이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검찰이 명 씨 관련 의혹 중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까지 뻗어나가면 오 시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는 녹취도 공개가 됐는데요. 명 씨와 여권 인사들 그리고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까지 연결고리를 살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 기자, 검찰이 그 여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한 상황, 수사의 칼끝은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네, 오늘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면요, 여당 공천 과정을 알거나 참여한 사람들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외부 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 다음은 당시 국민의힘 수뇌부 정치인들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이고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 등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이세진, 남영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여권 내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무총리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국제경제기관에서 근무해서 글로벌 인맥이 탄탄하다는데요. 집권 후반기 경제를 강조하며 트럼프 시대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서울 강남 출신의 상위권 대학 입학을 제한해야 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었죠. 안보경 기자입니다. 여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급부상 중입니다. 이 총재는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엘리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임기 후반기 양극화 해소를 국정 기조로 삼았는데 경제 전문가이자 교육과 지역 양극화에 문제의식을 가져온 이 총재가 적임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총재는 지난 9월 서울 강남 학부모들의 치열한 입시 경쟁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강남 출신의 상위권 대학 입학을 제한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각 대학이 전 세계 어디서 하든지 다양성 있게 여러 지역에서 뽑아주면 된다. 강남으로 다 모이는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한 여권 관계자는 글로벌 인맥도 좋아 트럼프 시대의 적임자라며 대통령도 이 총재를 잘 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임명했고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경험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총리는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후보자는 한국은행 총재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여러 후보군을 두고 검토 중인 단계로 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검사 말고 장관을 탄핵하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사위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사 탄핵을 예고하자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반발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막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강하게 맞섰습니다. 서울지검장은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중심 지역 검찰 사무의 책임자인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이유로 담당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4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대통령 휴대폰,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사유가 없다고 그 지금 정도 법무장관 의원님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영장 발부 안 될 겁니다. 네. 수사 그렇게 하시면 불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 받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야당은 다음 달 11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보신 대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검사 탄핵을 멈추라는 입장문을 내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교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한 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등 3명입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검사 탄핵안 보고 일정이 공개되자 중앙지검 검사들은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부장검사 33명이 공동성명을 내고 탄핵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4명 중 탄핵 대상에 포함된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같은 목소리를 낸 겁니다. 검사 탄핵에 대해 이들은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 위법적 시도라며 내부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정면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간 10만 건 넘는 사건이 접수되는 전국 최대검찰청 수장이 탄핵되면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어제는 수뇌부인 차장검사 3명도 검찰 내부망에 공동성명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100여 명이 넘는 검사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한 김승호 부장검사는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창수 지검장이 직무정지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인사를 앞당겨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일기 정부 때 이미 3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도 하기 전에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밀착 중인 북한의 반응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았다며 대선 기간 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하기도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현지 시각 어제 복수의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 측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willing to go anywhere, do anything, speak to anybody. He went to Singapore. He went to Hanoi to meet with Kim Jong-un. 세부 일정이나 대화의 조건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트럼프 역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친분을 활용해 일단 대화부터 재개하는 이른바 선대화 후협상 전략을 구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3번의 만남을 가졌는데 로이터는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 경험에서 자신이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이 북한에 영향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건은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협상으로 미국과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취임 뒤 얼마나 빠르게 북미 관계를 회복하느냐가 북핵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목소리로 보이는 음성이 또 공개됐습니다. 북한 억양으로 동료를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배를 차 한 대 나가고 또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 무선 통신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남성. 들리는 말은 한국어입니다. 상대방은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합니다. 빨리 나와야지. 나와라 빨리 북대로 나와라. 나갔다. 최대 격전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0,000명이 넘는 북한군이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어제 북한군 통신 감청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은 채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된 내용이라며 북한군 통신병이 동료에게 퇴각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나토 쪽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 거기 이제 한국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로 쿠르스크 등 러시아 본토를 3번이나 폭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가 지원금 240억 달러, 우리 돈 약 33조 원을 의회에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보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에이테크임스 공격을 받자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로 보복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두 개의 전쟁을 치르던 이스라엘, 전쟁 하나는 휴전을 택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전격 타결하고 하마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걸로 보이는데 때마침 하마스도 휴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휴전 직전까지 격렬히 교전을 벌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4시부터 전격 휴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중동 전쟁이 시작됐는데 헤즈볼라와의 휴전은 그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앞으로 60일간 교전을 멈추고 국경선 부근인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양측 모두 물러서는 등 13개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는 하산 나스랄라 지도자를 포함한 수뇌부가 모두 이스라엘에 제거되는 등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임기 2달이 채 남지 않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 합의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ir governments have accepted the United States proposal to end the devastating conflict between Israel and Hezbollah.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던 이스라엘도 부담은 줄게 됐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휴전이 평화보다 하마스를 노린 듯 고립이라고 밝혔습니다.
וסיבה שלישית להפסקת האש, ניתוק הזירה ובידוד החמאס. וכשחיזבאללה מחוץ לתמונה, החמאס נותר לבד במערכ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절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احنا الحين الحال كله بيتجه الامور للعالم كله للبنان بوقف اطلاق النار في لبنان ونسينا. 이에 하마스 측이 우리도 휴전에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늦은 밤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 찾아보니 우즈베키스탄에 있다고 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기를 훔친 절도범과 해외로 빼돌린 작물업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늦은 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만취해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승객에게 다가갑니다. 의자에 놓여있는 휴대전화를 자기 주머니에 넣더니 승객을 돕는 척 흔들어 깨웁니다. 닷새 뒤 다른 승강장, 같은 남성이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는 승객에게 다가갑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챙기고는 옆에 앉아 주위를 살피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휴대전화 절도범이 작물업자와 만나 전화기를 넘기려는 순간을 경찰이 덮쳤습니다. 체포한 작물업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오히려 경찰한테 증거가 있냐고 따집니다. 작물 취득 혐의로. 도둑들은 CCTV 카메라가 없는 전철 안에서 주로 전화기를 훔쳐 대당 최대 50만 원을 받고 작물업자에게 넘겼습니다. 작물업자는 사들인 휴대전화를 항공 배송 물품 속에 끼워 넣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했습니다. 피해자는 분실한 전화기 위치 추적을 했다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절도범들이 범행 대상을 휴대폰으로 삼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방이나 호주머니, 안주머니에 넣는 습관도 하나의 예방 방법이 있고. 경찰은 일당을 절도와 작물 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중요하다. 유명 사교육업체 회장이 고등학생 대상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파문일자 관할교육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2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초청 강연에서 나왔습니다. 손준 메가스터디 그룹 회장은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의 결정권을 열어주는 제도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애를 낳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없다며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더 중요하다고 됐습니다. 손 회장은 공부를 못한 자신의 제자를 성매매 여성에 비유한 적이 있다고 됐습니다.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불쾌감을 드러냈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외부로 강연 내용이 알려지면 문제될 수 있다고 대응하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할 거 없이 분노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의 대응도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생들한테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올리지 마라 얘기를 하면서. 메가스터디 그룹은 의도와 달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 표현이 있다면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외부 강연자를 섭외 시 문제되는 발언과 내용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를 주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잘생긴 재벌가의 남자 주인공,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죠.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재벌가와 결혼을 숭배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기업가 이미지도 훼손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최수연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공개된 이 웹드라마는 40대 여성 가정부가 20대 재벌가 남성과 사랑에 빠지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你好好回答我，你究竟是不是怀孕了？怎么可能？我一把年纪的。 젊고 잘생겼는데 돈이 많은 재벌가 남자 주인공이 최근 중국 웹드라마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광전총국은 현지 시각 어제 황당무계한 스토리를 그럴싸하게 포장한다며 제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나에게만 잘하는 잘생긴 재벌 남성을 뜻하는 신조어, 빠따오 중차이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집중 규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백마탄 재벌이 나오는 드라마가 권력층이나 재벌가와의 결혼을 숭배하는 풍토를 만들고 자국 기업가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국 당국은 노력 없이 부자가 되려는 잘못된 삶의 가치관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보는 사람을 민망하게 한다. 내용이 저속하고 깊이가 없다며 규제를 환영하는 반응과 함께 창작품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CNA 뉴스 최수연입니다. 브라질의 도시 한복판 화염에 휩싸인 버스가 질주합니다. 전봇대와 충돌에 폭발하며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송찬욱 기자입니다. 텅 빈 버스가 화염에 휩싸인 채 도로를 질주합니다. 전봇대와 부딪히더니 불꽃이 튀고 곧이어 폭발합니다.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지켜보던 시민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버스가 멈춘 뒤에도 수차례 폭발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각 지난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발생한 버스 화재 사고입니다. 불은 전기적 결함으로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승객들은 버스가 화염에 휩싸이기 전 대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공중에 멈춰있는 놀이기구. 일부 탑승자는 옆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채 버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20명이 타고 있던 놀이기구가 고장났습니다. 탑승객들이 구조되기까지는 2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다리 아래로 승용차 한 대가 떨어져 있습니다.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인도에선 차량 한 대가 15m 높이 다리 밑으로 추락해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이동 중이던 운전자를 비롯한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구글의 지도를 사용해 이동 중이었는데 다리가 끊겨 있던 겁니다. 당시 다리엔 공사 중인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진입을 막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GPS가 경로 변경을 업데이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공사 관계자와 구글 관계자 등 5명을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33년 만에 추진됩니다. 정부는 6년 뒤인 2030년 입주를 강조했지만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1991년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가 재건축됩니다. 33년 만입니다. 재건축 선정 지역은 분당이 11,000채로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일산 8,900채, 평촌 5,500채 등 1기 신도시 5곳, 13개 단지 36,000채 규모입니다. 정부는 2027년 착공에 2030년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분담금과 대규모 이주가 걸림돌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1기 신도시 각 단지들은 재건축 단지로 선정되기 위해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비율을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낮다 보니 사업비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까지 급등한 터라 분담금 폭탄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을 1억이나 2억 이 정도를 얘기한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2배, 3배 정도가 많이 언급되죠. 2030년 입주 목표를 맞추려면 앞으로 3년 안에 수만 가구가 이주를 동시에 끝내야 하는데 주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주하려면 알아서 이제 각자 도세 끝잖아요. 어디를 이주 단지를 해놓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전세란이 좀 대란이 나오겠죠. 국토교통부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 다음 달 재건축 이주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롯데그룹의 핵심 자산이기도 한데요. 은행권 담보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그룹이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이자 그룹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 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 회사채의 신용 보강 목적으로 롯데월드 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물산이 소유하고 있는 롯데월드 타워는 건축비만 4조 2천억 원, 현재 가치만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롯데케미칼은 2조 원가량의 공모 회사채에 약정 위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악화로
올해 3분기까지 6,600억 원의 적자를 낸 롯데케미칼. 사채 원리금을 갚기 전까지 유지해야 하는 일정 재무 비율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일각에선 위기설까지 돌자 그룹의 상징을 담보로 내놓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이슈를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롯데가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을 비축하고 있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더더욱 위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롯데그룹은 예년보다 이르게 쇄신을 준비합니다.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 주요 계열사 인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그칠 줄 모르고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나라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9월 출생아 수가 10% 넘게 늘었는데요. 왜 그런 건지 김재혁 기자가 전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2만 명을 넘어 1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했는데요.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할 걸로 전망됩니다. 출산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9월만 15,000건을 넘기며 1년 전보다 18.8% 증가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 모두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9월까지 합계 출산율은 0.74명. 통계청이 지난해 추산한 올해 합계 출산율 0.68명을 웃돕니다. 4분기도 0.74명 정도 수준으로 나타난다면은 0.72명에서 0.74명 정도까지 전년도보다는 합계 출산율이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미뤄졌던 결혼이 늘고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액과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적 변화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봄에 이제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첫째 때보다 양육수당이 조금 늘긴 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관련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 저출산 추세가 올해를 기점으로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남녀도 불문, 나이도 불문, 꾸미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별걸 다 꾸민다를 줄인 별다꾸라는 말도 유행인데 꾸미는 대상도 각양각색입니다. 경제카메라 장우림 기자입니다. 최근 꾸미기 열풍이 불면서 이곳 동대문 시장은 젊은 층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구슬이나 스티커는 기본이고요. 캐릭터 포토카드나 헤어핀도 핵심적인 꾸미기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메고 있는 회사 사원증부터 다이어리까지 자신만의 개성으로 꾸밀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3355 모인 직장인들이 주말 오후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알록달록 구슬부터 키링 인형들까지 사원증을 꾸미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사원증에 달면 괜찮아? 응, 이뻐. 아니야, 회사색을 맞춰야 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다양한 장식들을 붙이니 밋밋했던 사원증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나의 사원증이 됩니다. 일단은 귀여운 게 최고 장점이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꾸미기 열정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20년째 골프를 치고 있는 60대 배성환 씨는 최근 골프채 꾸미기 골구에 한창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제일 핸들링이 좋은 것 같아요. 골프채 손잡이 색깔은 기본이고 헤드를 연결해주는 고리 부분까지 꾸미기 조합만 2만 가지가 넘습니다. 일단은 멋있고요.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자랑하기가 좋고요. 옛날에는 이제 새로 나온 거 샀어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피팅해서 딱 나한테 맞춘 거야. 꾸미는 대상도 다양합니다. 명품 브랜드 고유의 사각형 가방이 요즘 유행하는 동그란 작은 백으로 바뀝니다. 맡겨주신 가방 크기에 따라서 카드홀더나 액세서리류들로 수선이 가능합니다. 외식 시장에서도 음식 꾸미기, 이른바 토핑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 피자 업체는 오레오 딸기부터 식용곤충까지 각양각색의 토핑을 활용해 취향에 맞춰 피자를 만들어줍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독특한 개성을 강조하는 소비 트렌드가 각 분야에서 꾸미기 열풍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효능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비자는 자기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를 사실은 굉장히 원하거든요.
앞으로 경제 전반에 이런 현상이 이제 확산될 것 같다. 나의 취향을 반영한 토핑 경제가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주목됩니다. 경제 카메라 장호림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라서 규제나 단속에선 벗어나 있었죠. 청소년의 접근 역시 제한이 없는데요. 도입 9년이 지나서야 정부가 규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PC방.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를 음식처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많이 피우죠. 액상형 전자담배 대부분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데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소년들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PC방이나 담배 소매점으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도 합성 니코틴이나 또 다른 형태의 니코틴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부터 논란이 지속되자 최근 정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를 보면 합성 니코틴에서 검출된 유해 물질이 천연 니코틴보다 많았습니다. 그동안 담배 제조업체 등이 인체에 덜 유해하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발암 물질도 합성 니코틴에서 더 높게 검출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성현아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친윤계 쪽 인사엔 드루킹2가 써 있고요. 친한계 인사 쪽엔 빈칸이네요. 네, 친윤계를 향해서 들어와, 즉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전수조사에 이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한 거죠. 1000건이 넘는 가족 명의 게시글을 전수조사해보니 문제되는 글이 12개밖에 없는데 그럴 리 없다고 반박하니 같이 검증하자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방탄조사 대표 선수 2명이고 뽑으세요. 이른바 친윤, 거기서 반나절이면 합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한동훈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는 분이 금수만도 못한 자, 다대가 멸할지어다, 한동훈 개보다 못한 인간, 너무 심한 얘기들이 많으신데 그것 자체를 문제 삼고 그걸 공격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단순히 들어와만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고모 이야기를 새로 꺼냈군요. 네, 김 여사 고모가 SNS에 지속적으로 이 한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려도 참았다고 공개한 건데요. 대표 가족 명의로 대통령 비방 글을 올린 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친윤계는 왜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냐면서 또 다른 반격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당원 게시판의 핵심은 가족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밝히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1분 단위로 밤 11시 넘어서 가족 5명이 매번 등장하는 그 비정상적 여론조작 패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외부의 팀에게 맡겼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외부의 팀은 뭐예요? 뭔가 드루킹 댓글팀처럼 이 조직적으로 당원 게시판과 포털 댓글을 다는 팀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이 포털 사이트 주요 댓글에도 똑같이 올라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찾아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언행을 비판하는 댓글 내용이 같은 날 한 대표의 아내와 딸 명의로 게시판에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이 친윤계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의심하는데 친한계는 댓글 복사 붙여넣기는 통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법사위원들이 웃고 있네요. 네, 늘 살벌한 법사위. 오늘도요. 이 내용은 살벌했지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앉아주세요. 앉으시라고. 송석주, 박기태군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박기태군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싫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반성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서 있어요? 싫어요? 무슨 유치원 같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냐면서 정 위원장에게 항의했는데요. 그 결과 어땠을까요?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진행 안 돼요? 가정해 주세요. 난 사무소를 관장합니다. 표결로 하면 계속 밀리니까 두 손 든 거예요? 두 표로 쳐달라고? 네, 소리 지르는 것보다 웃는 게 보기는 좋지만요. 이 지금 법사위에 필요한 모습은 국민들 위해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최선의 방법 찾는 것 아닐까요? 웃음 빼고 말이죠. 네, 지금까지 혈랑야랑이었습니다. 첫눈부터 강렬했습니다. 단풍이 채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117년 만에 11월 폭설이 새하얗게 뒤덮었는데요. 특히 경기 군포와 서울 관악에는 26cm를 넘기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밤에도 폭설이 예상되면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전북 동부 등은 대설경보로 격상돼 더 많고 강한 눈이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25cm 이상, 강원 남부에 20cm 이상, 충북에 15cm, 서울에도 10cm 넘게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매섭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제주에 특보 수준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도 더 떨어질 텐데요. 서울은 영하 2도, 춘천 영하 3도에서 시작돼 대부분 영하권이겠고요. 대구 0도, 진주 1도, 울산 2도 등 전국이 춥겠습니다. 주말까지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고 눈은 금요일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새 내린 첫눈이 117년 만에 폭설일 줄이야. 눈 뜨자마자 수도 서울은 출근하느라 전쟁터였습니다. 예보까지 보고 잤는데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요. 이상기후가 일상화됐으니 기습 폭설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한덕수 총리가 불과 일주일 전에 말했는데요. 지금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좀 더 대비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유비무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